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제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자취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벌써 10년도 더 넘은 이야기를 회상하니 시간이 새삼스럽게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당시에 집이 부유한 편이었어요. 아버지의 사업도 잘 되던 때였고 저도 젊은 나이만큼 정신연령도 성숙하지 않았을 때라 돈 많은 거 티내고 다니는 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입학 선물로 아버지한테 자동차를 한 대 뽑아달라고 했지요. 거기에 학교에서 조금 거리가 있지만 새로 신축한 아파트에 자취방을 얻어 살고 있었으니 신입생인데도 제 소문은 같은 학년부터 졸업을 앞둔 선배들도 넘고 이미 직장 생활하는 선배들한테도 들어가게 되었죠. 거기에 제 씀씀이가 워낙에 좋은 편이라서 제 주변은 어떻게 저랑 친해지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항상 가득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아구들의 비중이 컸지요. 저도 남아구들하고는 친해지고 싶은 마음은 그다지 없었습니다. 목적이 확실했으니 말이죠. 은행 창구에서 번호표 뽑아놓고 기다리는 손님들 마냥 저는 제 앞에 줄 서 있는 여자들을 골라 제 집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게임 끝이었습니다. 양주 몇 병 사놓은 게 있는데 그걸로 분위기만 조금 불타오르게 하면 더 이상 신경 쓸 것도 없었지요. 학업은 뒷전이고 그저 그렇게 여자 만나는 재미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량 같은 생활을 이뤄가고 있다가 저는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는 게 오히려 놀기에는 더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군대에서 아버지 사업이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집을 이사했다는 소식을 군부대에서 들었는데 휴가 나와 처음 찾아간 집을 보고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혼자 지내던 아파트를 반의 반도 안 되는 크기의 습기 눅눅한 반지하방이었거든요. 처음 느낀 감정은 이런 곳에서 우리 가족들이 살 수 있을까였습니다. 당시 제가 15년 전 군부대 오래된 막사에서 생활했는데도 차라리 군대가 더 살만하다 싶었으니까요. 제 앞으로 된 원룸이며 제 보물 1호와도 같았던 자동차도 전부 처분이 돼버린 상태였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보낸 첫 휴가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역 후에도 여기서 계속 지내면 안 되겠다 싶어 얼마 되지도 않는 군인 월급 모으고 전역 후에도 복학은 포기하고 아르바이트 전전해 가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옥탑방을 하나 구하게 되었어요. 제가 지내던 호화로운 원룸과 비교하면 천지차이지만 가족들이 지내는 반지하방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겨울이면 차가워서 제대로 손도 대기 싫은 철제문. 요즘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열쇠로 여는 그 현관문을 봤을 땐 절망스러웠지만 적어도 반지하방을 탈출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거기에 학교에서 거리가 조금 멀기는 했지만 그래도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적당한 월세 덕분에 복학도 바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복학하고 나니 처음에는 저한테 뭐 하나 얻어먹으려고 줄까지 서가며 몸도 마음도 쉽게 주던 사람들은 제가 개털이 된 걸 알고 나니 저를 아는 척도 하지 않더군요. 군복무 중에 면회도 몇 번 오고 편지도 보내오던 여자도 제가 지금 옥탑방에 살고 있다는 말에 저를 떠나갔지요. 덕분에 정신 차리고 학교 공부에 열중을 할 수 있었네요. 제가 지내던 옥탑방이 구조가 조금 특이한 편이었습니다. 집주인이 방 하나라도 더 만들어 새를 주겠다는 일념으로 옥상을 반으로 갈라 복도를 두고 마주보고 있는 앞집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덕분에 앞집 사람과는 옥상도 같이 써야 했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비좁은 계단도 같이 공유를 해야 했지요. 항상 졸린 눈을 하고 있는 약간 마른 체형의 눈이 조금 매서운 인상의 여자가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밤에 일을 나가는 건지 낮에 학교 다니고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오는 저와는 거의 마주치는 일이 없었습니다. 밤에는 피로에 지쳐 곧장 잠에 들었기 때문에 얇은 벽 하나만 두고 있었지만 생활소음조차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녀를 처음 만난 건 제가 옥탑방으로 이사를 오고 나서도 2달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였습니다. 그녀를 처음 마주쳤을 때 두 사람이 겨우 지나가기도 힘든 좁은 복도를 두고 살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도 위험하다는 의식조차 없는 건지 아니면 저를 전혀 의식하지 않았는지 심했다 싶을 정도로 한 줌도 안 되는 복장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이는 30대 중반 정도로 당시 20대 중반이던 저와는 나이차가 조금 있어 보였는데 전 남편이 두고 간 건지 후줄그레한 트렁크와 민소매 나시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처음 봐서 놀란 것보다 그 복장에 많이 놀라긴 했는데 그녀는 못 볼 꼴을 보인 건 전혀 개의치 않는 건지 그 좁은 복도에서 저를 지나쳐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참 부침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으로 그러니까 남자가 도망가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집주인이 저한테 미리 말해줘서 돌싱녀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긴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도 아줌마 특유의 아침 드라마 같은 전개를 원했는지 어디 잘해보라는 듯이 제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둘이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다는 듯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녀의 첫인상이 좋지는 않았지만 집주인 아주머니가 그렇게 행동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10살이나 넘게 차이 나는 나이 차인데도 그녀는 제 또래 여자들만큼 앳된 외모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복장도 복장이지만 그 특별한 외모에 게다가 저는 군입대 이후로 여자와는 전혀 접점이 없었던지라 슬쩍 마음이 두근거리기는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일을 더 이상 나가지 않는 건지
처음 만난 날 이후에는 얄파 빠진 벽 너머로 그녀가 통화하는 소리도 들려오고 혼자 노래하는 소리도 들려오는 등 여러 가지 생활 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지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가끔씩 마주치거나 했는데 그때도 제가 먼저 인사를 해도 대충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던 그녀 반응에 언제부터인가 그녀에 대한 마음이 저절로 접어지긴 했지만요. 아마 그 당시에 제가 가난해져서 여자들이 저를 싫어한다는 자격지심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은 수업도 수업이지만 아르바이트에 일거리가 엄청 많아서 몸이 무지막지하게 피곤한 오후였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옥상으로 향하고 있는데 계단 입구에서 그녀가 저를 반기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늦여름이라 밤바람이 조금 쌀쌀해졌는데도 대충 입고 있는 그 복장 그대로 말입니다. 무슨 바람이 불어서 저를 반기나 했는데 잠깐 바람스러워 나온 사이에 문이 저절로 잠겨버렸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계속 밖에서 제가 오기만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장장 10시간 가까운 시간을 민소매나시 하나만 입고 버틴 게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아래 내려가면 집주인 아주머니도 계실 텐데 왜 거긴 안 가봤느냐 물으니 집주인 아줌마는 어디 놀러나가서 내일이나 돼야 들어온다는 연락을 받았다네요. 딱한 모습에 저희 집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녀가 들어왔는데도 그녀 주변에 여전히 냉기가 남아있는 게 얼마나 추웠을지 상상이 가더라고요. 옷장 구석에 처박아둔 전기장판을 꺼내서 틀어주고 보일러 켜놨으니 따뜻한 물로 몸 좀 녹이라고 했습니다. 전기장판이 적당히 데워져 있으니 그녀가 말도 안 했는데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더라고요. 전화번호부를 뒤져서 열쇠공이라도 부르겠냐고 했는데 그녀가 열쇠공 부르면 돈도 들고 하는데 그냥 하루만 신세를 지면 안 되겠냐입니다. 이 늦은 시간에 그녀의 복장으로 열쇠공 부르는 것도 무리가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도 그렇지 언제부터 친하게 지냈다고 잠을 제 방에서 자고 간다는 건지 그녀한테 점 있냐고 여기서 잤다가 제가 갑자기 돌변하면 저도 책임 못 진다고 너스레를 떨며 농담을 했는데 그녀가 한쪽 뺨으로만 미소를 지으면서 책임은 자기가 져야 할 수도 있겠다면서 저한테 여자친구는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산전수전 다 겪은 돌싱이라 그런지 어디 한번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나오는 그녀 모습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솔직히 굴러들어온 기회를 놓치고 싶지는 않았는데 그날따라 아르바이트에서 정말 남은 체력을 다 써버려서 그런가? 제가 재구실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고요. 그래서 신세지는 게 오늘인 게 다행이라고 알라했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늘은 그냥 넘어가 준다고요. 평소 같았으면 2다리로 이 방을 못 나갔을 거라고 살짝 선을 넘는 농담을 섞어서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그녀가 또다시 한쪽 뺨으로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면서 자신 없어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하면서 자기가 왕년의 남자 좀 만나봐서 아는데 저 같은 관상이 말만 번지르르 하고 정작 본게임에 들어가면 힘없이 픽 쓰러지더라고 하면서 제 자존심을 건드리더라고요. 추위가 아직 가시지 않았는지 이불 속에서 벌벌 떨고 있으면서도 용케 제 선을 넘는 농담을 받아치는 모습을 보니 달아났던 체력이 돌아오는 건지 아니면 늦여름에 보일러에 전기장판까지 틀어놔서 방 안이 달궈져서 그런 건지 제 마음 한구석이 뜨겁게 불타오르더라고요. 저도 일하느라 땀을 많이 흘린지라 오랜만에 뜨거운 물로 씻고 나왔습니다. 가습이 아낀다고 매번 냉수로만 씻었는데 오랜만에 뜨거운 물로 몸을 지지니 하루의 피로가 씻겨나가는 듯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큰맘 먹고 작업을 걸어보겠다는 생각으로 밖을 나왔는데 아까 저를 먼저 가지고 놀던 그 모습은 어디 가고 천사 같은 모습으로 벌써 잠에 들어있더군요. 고단했는지 작은 소리로 코까지 골고 있는데 무방비한 그녀의 모습이 평소에 타성에 찌들어 있는 모습과는 달라 보이고 천상 여자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쓰는 샴푸와 비누인데도 여자가 쓰니 방 안에 퍼져 있는 향기가 평소와는 다르게 느껴지더군요. 그녀가 자는 옆에서 앉아 그녀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왠지 모를 안락함에 저도 모르게 스르르 잠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자고 있는데 어딘가 따뜻한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떴는데 그녀가 중간에 잠에서 깨서 이불을 덮어준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불을 덮고 있더라고요. 그녀는 여전히 꿈나라였지만 바로 눈앞에 잠들어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저도 실수를 해버릴 것 같아서 살짝 몸을 틀어서 그녀와 저 사이에 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자는 척을 하고 있었는지 멀어지는 저를 그대로 끌어 다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손을 잡은 그녀의 손은 얼음장같이 차가웠지만 그 해의 여름 가장 더웠던 날보다 훨씬 더 많은 땀을 흘렸습니다. 그녀를 위해 켜놓은 전기장판이나 보일러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어요. 오랜만에 숙면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해가 중천이 되었을 무렵에 잠에서 깨어났거든요. 눈을 뜨니 제 팔을 베고 잠들었던 그녀는 이미 잠에서 깨어 있었습니다. 언제 꺼내 입었는지 제 옷을 입고 있었는데 제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니 그녀가 애인처럼 보이더라고요. 집주인 아주머니가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고 집주인 아주머니한테 비상열쇠를 받으러 내려갔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비상용 열쇠가 어디 갔는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진작에 열쇠공을 부를 거리라고 말은 했지만
그녀는 저를 보고 미소를 짓고 있는 게 그냥 집주인 아줌마 눈치 주려고 하는 소리 같더군요. 그런데 집주인 아줌마가 난감해하면서 사실은 비용을 아낀다고 그녀 집과 제 집의 현관문이 같은 열쇠로 열린다는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정말 집주인 말대로 문이 열리더군요. 옥탑방 공사를 할 때 비용을 아낀다고 같은 열쇠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녀의 잠긴 문이 열렸고 그 사건은 그렇게 해결되었습니다. 제 방에 그녀가 하루 지내고 갔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벽 너머로 그녀의 노랫소리가 들려오는데 전날 밤까지만 해도 같이 그러고 있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그런데 벽 너머에서 집주인 아줌마와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집중해서 들으면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다 들릴 정도로 얇아빠진 벽이라서 대화 내용을 다 들었습니다. 집주인 아줌마가 그녀에게 미안하다 사과를 하면서 집 열쇠가 같은 사실을 알았으니 불안해서 어디 살겠냐고 현관문 열쇠를 무료로 교체를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여자 혼자 사는 집인데 옆집 사는 남자가 같은 열쇠를 쥐고 있으니 그녀가 불편해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녀의 대답은 예상 외였습니다. 그냥 저한테 말로만 열쇠를 바꿨다고 설명해주라고, 바꿀 필요 없다고요. 그게 무슨 뜻인지 처음엔 이해를 못했는데 그날 저녁에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데 누가 저를 이불 속에서 잡아 끌길래 기겁하면서 잠에서 깼더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녀였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자기 열쇠로 저희 집 문을 열고는 잠들어 있던 제 방에 몰래 들어온 거지요. 그렇게 매일같이 그녀와는 저희 집과 그녀의 집을 오고 가면서 매일같이 지냈습니다. 결국 집주인 아주머니가 원했던 대로 저희 둘 사이가 가까워지게 되었네요. 집이 망해 여자들이 저를 싫어할 거라는 자격지심은 그녀가 씻은 듯이 치료해줬습니다. 그녀에게 붙어있는 돌싱녀라는 꼬리표도 저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녀와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망했던 아버지 사업이 다시 재기를 해서 사업 확장을 하면서 일손이 필요해 제가 아버지를 따라 해외에 나가야 했기 때문이지요. 그녀는 기회는 2번 오지 않는다면서 기회가 찾아오면 잡아야 한다고 제 등을 떠밀어줬습니다. 해외에서 2년 정도 지내면서 자꾸 그녀가 떠올라 그녀에게 청혼하려고 바쁜 일정에 한국으로 돌아와 옥탑방을 다시 찾았지만 그녀는 이사를 간 건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녀와는 영영 헤어지고 말았어요. 지금은 아버지의 사업을 제가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배경을 보고 저에게 접근하는 여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아직도 가끔 그녀가 떠오릅니다. 늦여름이 되면 그녀가 떠오르는데 연락이 닿지를 않으니 안타깝네요. 잘 지내고 있을지 정말 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